인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글을 적는 것도 참 쉽지가 않네요. 저도 사연 채널에서 재미있는 사연들을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기막힌 일들도 많고 분통 터지고 남일 같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있더군요. 세상 살면서 사연 하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지만 저 역시도 기막힌 사연을 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 얘기긴 하지만 남들 앞에 쉽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괜히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품고만 있으면 또 병이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젊었을 적 사남매 틈바구니에서 자랐던 저는 23세 시집을 가서 24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땐 그게 일찍 결혼하는 것도 아니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서 시집을 갔다 싶네요. 딸 자식들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하셨던 부모님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제가 시집을 가서 홀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우셨죠. 당시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드님을 키워내셔서 그런지 저희 시어머님은 정말로 호랑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시골분이라 그러신지 더 엄하신 것도 있으셨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지기에 저는 시집간 뒤로 늘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었네요. 덕분에 어린 나이에 저는 시집살이도 힘들게 살았죠. 일 시키시는 시어머니는 무서우셨고 청소 빨리만 하는데도 왜 하루가 부족한 건지 도통 쉴 틈이 없었어요. 시집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귀한 딸로 대접받아서 살림하는 요령이 없어서 더 그랬었겠죠. 뒤늦게 시집가서 하게 된 살림살이 때문에 그 시절 저는 너무나 고단했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고된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시골로 시집 온 저를 귀하게 여기며 예뻐해주고 아껴준 남편 덕분에 저는 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1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시어머니 모시고 내 식구가 단촐하게 살았네요. 하지만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남편과 아들이 마을 계곡에 놀러갔습니다. 저는 편찮으신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 남아있었고 그때 한참 까불던 아들 때문에 제가 고생이 많은 것을 알던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주었죠. 차라리 다같이 갔더라면 괜찮았을지 그날 남편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다 대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사느라 계곡 지형도 잘 알고 수영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사고는 대중 없이 일어나는지 그 계곡을 자기 집 목욕탕처럼 드나들던 그 사람이 거기서 사고가 날 줄은 아무도 몰랐네요.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남편을 보고 급히 구급차를 부르기는 했지만 남편은 물 밖으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고서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까지 달려가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 웃으며 인사를 했던 남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떠날 줄은 몰랐네요. 아들도 많이 놀랐던 건지 옆에서 계속 울고만 있고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병원에서 남편 시신을 끌어안고 울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일을 자세하게 쓰려면 몇 장도 더 쓸 수 있었겠지만 차마 가슴이 아파 더 적지 못하겠네요. 그렇게 남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30도 되지 않은 젊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고로 죽은 후 말수를 잃으시고 부쩍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신데도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력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하셨죠. 아들을 잃고 다 포기하고 싶으신 건지 시어머니는 몸도 마음도 약해지셨습니다. 가끔은 이불에 실수까지 하시고 깨어 계실 때는 멍하니 천장만 보시고 가끔은 죽은 남편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나 무서우셨던 시어머니가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아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저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했는데 어린 아들 챙기랴 아프신 시어머니 돌보랴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댁에서 가지고 있던 땅을 빌려주고 받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세 식구가 겨우 연명하듯 살았습니다. 그나마 시골 인심 덕분에 이웃들이 챙겨주셔서 버텼던 것 같네요. 남편이 있을 때는 넉넉하지는 않아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참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고 너무 힘들었지만 어린 자식과 시어머니 생각에 힘든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편은 제 가슴에 묻어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죠. 그런 제가 남편을 금방 잊은 줄 아는 건지 친정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린 자식 데리고 여자 혼자 어떻게 살겠냐며 저더러 재혼을 하라고도 했습니다. 시골에는 노총각도 많고 엮어줄 사람은 많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제 살 길이라도 찾으라는 거였죠. 그 사람들이야 제 생각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저는 자식 버리고 새 가정 꾸릴 생각도 없었고 남편이 두고 떠난 시어머니 역시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나빠지시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남편 죽고 2년을 혼자 버텨냈네요.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마저 아들 보고 싶으신지 일찍 가버리시고 이제 집에는 저와 7살 난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큰 집에 우리 둘만 남으니 참 많이도 허전했습니다. 세상에 덩그러니 버려진 그런 기분이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집에 제가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저 혼자 오래된 시골집을 쓸고 닦으며 관리할 자신도 없었고 내 식구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그곳에 살면서 계속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네요. 그리고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제 남편을 데려간 그 계곡과 그 동네가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연고도 없는 도시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학교를 가야 할 것이고 저도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물려받은 시골집과 땅을 전부 팔고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골 땅값이야 얼마 되지도 않으니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도식구 지낼 작은 집과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도 무슨 용기로 연고도 없는 그곳에 덜컥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뒤로하고 도망을 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낯선 곳에 자리를 잡게 된 저는 별 재주도 없고 어린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하기도 어려워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 열었던 가게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밥 짓고 살림하는 것뿐인데 밥집을 하려니 일도 많고 겁이 나기도 했고 그래도 간단한 분식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물론 처음 하는 장사는 쉽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열심히 준비한 떡볶이를 반도 못 팔고 버려야 했던 날도 많았고 이상한 손님들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뒤에 틀어박혀 울던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 금세 친구들을 사귀고 아이들을 분식집으로 데려오는 아들을 보며 저는 힘든 티를 숨기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제 인생에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3대 독자 기한 우리 아들이었죠. 원래도 기한 아들로 열심히 키워왔지만 남편이 아들을 구하려다 일찍 죽은 후로는 제게는 아들의 존재가 더 각별해졌습니다. 남편이 목숨까지 걸고 살려낸 아들이었기에 이제는 제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혼 생각도 제 인생도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실 떡볶이집을 차렸던 것도 그 당시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것이 떡볶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아직은 가진 것이 없어 많은 것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이왕 장사하는 거
애가 좋아하는 거라도 실컷 먹이자 싶었거든요. 다행히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떡볶이집 장사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자식 같은 아이들이 먹을 거라 생각하며 깨끗하고 열심히 만들었더니 알아보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많았죠. 덕분에 저는 1년 만에 동네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3년 후에는 비싼 권리금까지 받고 가게를 넘기게 되었죠. 그 사이 저도 아들도 새로운 동네에서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저도 혼자 살아가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계약 하나도 제대로 할 줄 몰라 애를 먹던 저였었는데 나 아니면 아무도 우리 모자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 생각하니 이악 물고 배우고 견디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로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남편이 어렵게 살려낸 아들이기에 그 아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남편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라도 더 해주고만 싶었습니다. 가지고 싶다는 건 어떻게든 구해주려 했고 하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안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후로도 하던 일이 잘 되어 자식에게 그만큼 해줄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쯤 저는 나름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다음으로 하던 장사가 잘 되어 분점까지 내게 되었고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상상해 본 적 없던 일이었는데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제가 분에 넘치는 성공을 거머쥐게 되었네요. 제가 열심히 살았던 게 전부 아들 때문이었으니 제가 얻은 것들도 다 아들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얻은 것들이었으니 당연하게도 아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어도 어떻게든 해줬겠지만 장사한다고 바쁜 게 아이에게 또 미안해져서 그만큼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에게 미안한 것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게 만들어 미안했고 엄마가 아빠 노릇까지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다고 바빠서 집에 있는 다른 집 엄마들만큼 같이 있어주고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연고도 없는 먼 곳으로 이사와서 친척들 모르고 자라게 해서 미안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 게 많았는지 혼내는 것도 미안해서 매 한 번 들지 않고 곱게만 키웠습니다.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 혼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랑만 줘도 모자라다 생각했고 혼내지 않아도 아이가 바르게 자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을 내지 않고 너무 해주기만 해서 그런지 아들은 어려움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뭐든 너무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만 사는 듯 했죠. 공부에 관심 없는 아들 대학만은 보내겠다고 비싼 가해 시켜서 겨우 사립대학 보내놓고 그때부터는 자기도 지 앞가리 말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만 보내놓는다고 다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들은 대학 시절 내내 놀러다니기 바빴고 공부는 당연히 뒷전이었습니다.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받으면서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죠. 어차피 그런 대학 나와서 뭐 좋은데 취직이나 하겠어? 나 그냥 대학 졸업장만 따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철없이 그리 말하던 아들은 바닥인 성적을 가지고 겨우 대학을 졸업해놓고 도래한 유학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도 알겠지만 나 이성적으로 취업도 안 되고 별로 다른 거 할 재주도 없잖아. 나 미국으로 유학 보내줘라. 이번에는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할게. 나 한 번만 믿어봐줘 엄마. 유학? 유학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취업 준비 열심히 하면 안 될까?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이라도 알아보면 어때? 엄마, 나라고 생각 안 해본 줄 알아? 요즘 이성적으로는 중소기업도 못 들어가.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엄마도 알 거 아니야. 공부 잘하는 애들도 백수하는 마당에 나라고 별 수 있어? 우리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유학 가서 학위라도 따오면 뭐라도 되겠지. 엄마가 그것도 못 도와줘?
엄마는 아들이 취업도 못하고 30 넘어서까지 백수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유학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너 거기 학비에 생활비까지 돈이 얼만데. 아이, 그래서 엄마한테 그 돈이 없어? 그냥 아까운 거 아니고? 엄마는 자식이 나 하나밖에 없으면서 나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 나 정말 열심히 하겠다니까. 대학도 겨우 간 애가 미국으로 유학이라니. 솔직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미국 유학비가 한 해에만 억소리가 난다던데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저한테도 유학 비용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보겠다는데 엄마인 저는 그 말을 믿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속는다는 걸 알면서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돈이 없으면 모를까? 저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자식을 위해 도와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 큰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립대학이었지만 그래도 유학이라도 다녀오면 길이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유학 다녀오겠다던 아들은 미국에 가서도 별로 변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으로 가서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파티만 하는 것 같았죠. 돈은 돈대로 쓰면서 여전히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아들을 보며 속이 답답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혼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떠났으니 조금 더 있다 보면 금세 적응도 하고 영어도 배워서 돌아오겠지 생각했죠. 그러면 기회도 많아지고 저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자신있게 떠난 지 2년도 되지 않아 갑자기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오겠다 말했습니다. 웬 여자 때문이었어요. 미국으로 여행을 왔던 한국 여자애를 만나 연애를 한다더니 장거리 연애를 못하겠다면서 유학을 포기하겠다 말했습니다. 지안아, 그렇다고 유학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니? 이왕 간 거면 거기서 뭐라도 하고 와야지. 그동안 엄마한테 돈 받아간 건 어쩌고 이렇게 포기한다는 거야.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 성이랑 헤어져서 못 살아. 엄마는 아들이 미국에서 혼자 향수병이랑 상사병 걸려 죽었으면 좋겠어? 뭘 또 죽는다고 그러니? 아니, 엄마가 둘이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좀 참고 공부 끝내고 들어오라는 거 아니니? 니들이 정말 좋아하면 그거 몇 년 못 기다리겠니? 방학 때 한국 들어와서 만나고 하면 되잖아. 연애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몇 달이나 안 보고 어떻게 살아. 엄마는 혼자 살아서 모르나 본데 원래 사랑하면 붙어있고 싶은 거야. 아무튼 나는 결정 끝냈으니까 엄마는 그렇게 알고 있어. 결국 제 설득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막무가내로 유학생활을 접고 돌아오겠다 통보를 하였고 얼마 뒤 정말로 짐을 보내왔습니다. 아들이 유학 간다고 제가 쓴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자기 엄마가 무슨 고생하면서 돈 버는 줄도 모르는 건지 아들 녀석은 철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한국으로 와서도 취업 준비는커녕 연애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게 쏘다니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솔직히 아들이 만난다는 그 여자애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내 아들도 정신머리가 없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여자친구라면 유학을 포기하고 들어온다 해도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저는 속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이미 저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는 아들 앞에서 별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건강하게 잘 살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생각했었는데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리는 건지 애를 너무 약하게 키운 건지 모두 제 탓 같았습니다. 남편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도 됐었을지 저 혼자서 별별 생각이 다 들곤 했었죠. 그렇게 연애한다고 일도 구하지 않고 용돈 받아서 데이트만 하고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애와 결혼을 하겠다며 또다시 제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엄마, 나 성이랑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 줄 거지? 뭐? 결혼?
아니 니들이 뭐 얼마나 만났다고 벌써 결혼이야? 우리 벌써 1년 넘게 사귀었잖아. 근데 벌써 소리가 나와? 너희 결혼하기에는 아직 어리지 않니? 엄마 아들 벌써 28살이야. 엄마는 23세 결혼했다며. 그리고 성인은 나보다 연상이라 빨리 결혼하고 싶어해. 뭐? 걔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고? 아니 몇 살인데 그래? 저는 아들이 만난다는 그 애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줄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설마 결혼까지 한다고 할 줄은 몰랐기에 자세하게 물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맨날 이름을 부르고 데이트 비용도 저 혼자 내는 것 같길래 당연히 연애인 줄 알았었죠. 여자 나이가 더 많다는 게 흠이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더 많았으면서 어떻게 둘이 똑같이 철없이 그러는지 별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참 부모 입장이라는 게 또 막무가내로 반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남녀 사이가 반대하고 말린다고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반대하다가 둘이 야반도주하다면 어쩌나 싶기도 해서 결국 저는 마지못해 성이라는 아이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성희라고 합니다. 지한씨랑 2년째 잘 만나고 있어요. 인상으로 사람 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른 앞이라고 그런지 첫인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둘이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아가씨를 잘 알지도 못하고 다 큰 아들 연애사업 방해할 생각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결혼이라니 좀 당황스럽네요. 아가씨도 알고 있겠지만 지한이가 미국에서 공부도 다 끝내지 않고 돌아왔고